네, 지금 이 시간부터는 김관우 계명대 교수, 이두하 변호사, 장희찬 시사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민주당의 예비 경선 오늘 또 슈퍼위크 2명이 탈락하고 6명만 살아남는 서바이벌 경쟁 이제 시작됐습니다. 자, 지금 보면은 이번 한 주 동안에도 TV 토론이다, 면접이다 여러 가지 있었는데요. 거기에서도 이재명 후보 대 반 이재명 후보의 이런 전선 계속됐습니다. 어떤 모습이었는지 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의 사례를 보면서 우리 이재명 후보와 겹쳐서 생각하게 되는 그런 당원들도 꽤 많이 계십니다. 기본소득제는 매월 매우 작은 금액을 지출함으로 해서 금방 써버리기 때문에 가성비가 떨어진다. 생각을 바꾸세요. 말을 바꾸지 마시고요. 바지 운운하는 이런 발언은 좀 하지 말아주시고. 네, 이재명 지사를 향한 이 독설도 있는 것 같고 표현도 굉장히 좀 센 것 같은데 민주당이 오늘 오후 3시까지 여론조사 이제 투표를 마감하고 오후 5시부터 이제 개표를 시작해서 당원 국민 50%씩 비율로 이제 당일 후보별 득표율 뭐 이런 건 공개하진 않지만 두 명 탈락자를 결정하게 됩니다. 자, 오늘 컷오프 뭐 어떻게 좀 전망을 하십니까? 교수님 지금 보면은 뭐 양승조, 최문순, 김두관 후보의 그 여론조사 결과 요즘 나오는 거 보면 요 세 분 중에 2명이 될 것 같다는 이런 예상치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죠. 근데 이번 컷오프의 의미는 결과가 결과적으로 본 경선에 영향을 미치거든요. 네. 그리고 본 경선의 결과에 상당 부분 바로미터로서의 어떤 그 작용, 즉 우리가 예상을 할 수 있는 그런 데이터를 준다는데 이 컷오프가 갖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요즘 판세가 어떤지를 그렇죠. 대략 볼 수 있다는 제일 거죠. 중요한 거는 1위가 얼마를 이제 득표를 하느냐. 그리고 예컨대 친문 후보가 지금 세 분이 계시잖아요. 이낙연, 정세균, 추미애 이 세 분이 사실상 친문 후보로 지목이 되고 있는데 이분들의 득표의 합이 얼마냐. 그것이 예컨대 이재명 후보의 전체 득표율과 어떤 이 비례관계를 갖느냐. 네. 사실상 이 세 분의 득표율이 더 많다 그러면 본 경선에서 단일화의 어떤 동기가 훨씬 더 커집니다. 네. 그런데 반면에 이제 이재명 후보가 예비 경선이지만 여기서 압도적으로 50% 이상을 갖는다 그러면 사실상 세 분이 연합을 하고 단일화해도 큰 의미가 없음을 이제 확인시켜 주는 거거든요. 그거는 이제 본 경선에서도 그 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 또 추가적으로 한 분의 어떤 득표를 저는 개인적으로 좀 관심을 갖는데 네. 박용진 후보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젊은 후보로서 이제 네. 등장을 하고 많은 이제 사이다 발언도 좀 하고 있잖아요. 국민적 관심이 있는데 이분이 얼마를 득표하느냐 이것도 제가 이제 관심을 갖고 있는 그런 부분이다. 그래서 컷오프의 의미는 전적으로 본 경선을 바라볼 수 있는 어떤 데이터를 준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우리 김 교수님께서 두 가지 관전 포인트를 주셨습니다. 이재명 지사의 독주가 계속될지 아니면 다른 쫓는 후보들의 역전의 발판이 마련될지 거기에다가 이 사이다 발언을 계속하고 있는 박용진 후보는 몇 퍼센트의 표를 받게 될지 뭐 이런 점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결과는 오늘 오후에 당사에서 발표가 된다고 하는데 코로나 상황이 너무 안 좋습니다. 그래서 후보들만 당사에서 잊고 발표를 한다라고 해요. 코로나가 이렇게 재확산되니까요, 평론가님. 뭐 잠잠해졌던 경선 연기론도 조금씩 솔솔 나오기도 하고 앞으로 이제 본 경선 과정에서도 이 코로나가 좀 변수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얘기들도 나오더라고요. 네, 지금 예비 경선은 일정대로 시작을 했지만 이 예비 경선 결과가 나오고 나면 네. 본경선 다시 한번 연계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코로나 상황이 예전과 달리 아주 심각해졌기 때문입니다. 심각하죠. 네. 바로 당장 내일부터는 수도권에 4단계 비상조치가 발동되지 않습니까? 네. 이런 상황에서 아무리 비대면이라 하더라도 이 대선 경선을 이어나가는 것이 과연 적합한 것이냐에 대해서 민주당 내 여론이 다시 한번 불을 뿜을 수 있는 부분이고요. 예비 경선에서 물론 결과를 지켜봐야 합니다만 굳건했던 이재명 지사 대세론이 조금은 흔들리는 모습이 노출이 되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지금 여러 여론조사를 보게 되면 뭐 물론 결과마다 조금은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2등 후보라고 알려졌던 이낙연 전 대표가 선전하는 모습, 친문 지지층이 결집하는 모습도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런 국면이기 때문에 이낙연 전 대표를 비롯한 친문 후보들 사이에서는 경선 일정을 조금 미루고 코로나 상황이 잦아든 다음에 다시 본 경선을 치를 수 있으면 훨씬 더 흥행을 시킬 수 있다. 그리고 네. 이재명 지사 대세론을 더 많이 흔들 수 있다는 판단을 할 것이고
반면 당 지도부나 이재명 지사 측에서는 지금 뭔가 분위기가 좋지만은 않은데 여기서 본 경선이 미뤄지게 되면 그야말로 대세론이 위태로워질지 모른다는 위기감을 느끼게 될 겁니다. 이 같은 개파의 이익이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경선 일정 문제로 다시 한번 충돌하게 될 경우에 결과가 어떻게 나오건 간에 친 이재명 진영과 친문 진영 사이의 감정적인 골, 앙금은 더욱더 깊어질 여지가 있어서 송영길 대표나 경선기획단장 여러모로 고민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낙연 후보 같은 경우에 지금 이제 뒤를 바짝 쫓고 있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오늘 기자회견에서 아마 뭐 경선 연기냐 아니면 계속 그대로 갈 것이냐 이런 의견을 밝힌다고 했는데 아직 결과를 제가 보고 나오지 못해서 오늘 메인 뉴스에서 다룰 수 있으면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두환 의원님, 저는 이 경선 조금 좀 재미나다고 할 포인트가 오늘 좀 생긴 것 같은데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 오늘 이제 SNS 이제 들어오기 전에 SNS를 보니까 본인이 이 민주당 국민선거인단 신청을 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지사에게는 손이 안 가요. 추미애 후보님에게 손이 갑니다. 그러면서 민주당 선거인단에 신청해서 정권 교체에 힘을 보태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보수의 어떤 역선택 이런 것도 이번에 포인트가 좀 될 수 있습니까? 지금 이제 그 경선인단이 60만 명을 넘었다는 최근에 언론 보도를 본 것 같은데요. 지금 네. 이 순간에도 늘어나고 있겠죠. 그죠? 네. 11일 날 이제 마감이니까 1차 마감하고 또 계속 이어질 테니까 이 부분도 지켜봐야 될 텐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일부 뭐 사이트 또 일부 커뮤니티에서 이제 역선택을 위한 모임이 있다 이런 얘기가 듣고 또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그 얘기를 듣고 자극을 받아서 또 결집해서 경선인단이 늘어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네. 일부 이제 김재원 의원님 말씀하신 거예요. 김재원 최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분들도 있겠지만 경선인단 숫자가 이렇게 늘어나면 이 영향을 줄 정도는 안 될 거예요. 그 민주당 지지층들이 훨씬 숫자가 많을 거고요. 책임당원도 상당히 숫자가 있으니까 지금 80만 명, 60만 명에서 지금까지 벌써 한 140만 명 얘기가 있는 거니까 그렇게 왜곡되는 결과는 별로 없을 것 같고요.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이제 그 코로나 때문에 경선 연기 이 부분, 흥행 가능성 이 부분을 당내에서 더 걱정하지 않을까라고 네. 생각이 드는 게요. 지금 경기도지사, 충청도지사, 이제 충청도에서 또 양승조 지사가 또 와 있죠. 강원도지사 모두 지사가 지금 이 경선 과정에 참여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뭐 그분들이 세 분 다 본경선에 올라갈 가능성은 없죠. 그렇지만 이분들이 계속 이 본경선을 하고 있으면 국민들 입장에서 어떻게 비출까? 너무 많이 올라가는 경우에 세 분이 다 올라갈 가능성은 없을 것 같습니다만 이런 부분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을 거고요. 그런데 또 어떤 면도 있냐면 정말 코로나 때문에 약간 국민께 송구한 마음이 있으니까 한 2주간은 같이 이제 자제하는 분위기를 해보자. 이 정도는 할 수 있을지 몰라도 너무 오랫동안 연기하는 게 흥행에 과연 도움이 될지 이건 알 수가 없는 게 어떤 면이 있냐면요. 지금 뭐 나는 국대다 TV 토론회를 해보니까 같은 시간에 여기 민주당 대선 후보 토론회랑 나는 국대다가 1.75배 정도 시청률이 높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시청률 지금 제가 인터넷으로 검색하니까 시청률이 계속 1차가 제일 높고 뒤로 갈수록 낮아졌다. 이러고 4차 토론회 이런 건 시청률이 잘 검색이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그렇게 국민들이 뭐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연기를 한다고 해서 과연 흥행 가능성이 그 연기에 달려 있을지 이 부분도 저희가 잘 모르겠고요. 뿐만 아니라 이 코로나 팬데믹 델타 변이가 언제 끝날지 알 수가 없으니까 무작정 연기하기도 쉽지 않을 것 같다. 근데 한 2주간은 자제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특정 후보의 당락 여부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여론조사, 지금까지 나왔던 여론조사의 결과에 따른 어떤 예측치라는 점만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뭐 결과 나오고 예정대로라면요. 순회 경선이 쭉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첫 번째 지역으로 이번에는 충청. 대전, 충남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는 뭐 호남, 제주 이런 쪽을 가다가 처음이라고 하더라고요. 교수님 어떤 뭐 전략적인 이유가 있겠다고 봐야겠습니까? 뭐 그렇게 여기다 의미 부여를 할 필요가 네. 없다고 생각해요. 원래 2002년에 국민 경선이 처음 시작할 때 네. 제주도에서 출발을 하거든요. 네. 거기에서 그때 대세는 사실 이인재 후보였는데 하나가 후보가 1위를 해요. 거기서부터 이제 변화가 시작되면서 울산, 부산, 광주 이렇게 해서 순회를 하면서 노무현 후보가 탄력을 받고 이렇게 해서 이제 네. 당선이 되는데 지금 충남을 하는 이유는 저는 이 호남으로부터 시작
시작을 한다면 사실 호남에 기반을 둔 분이 두 분 계시거든요. 그리고 이제 뭐 영남에 이재명 뭐 이런 식으로 있기 때문에 남부에서부터 한다 그러면 오히려 수도권이라든가 뭐 다른 분들의 지지가 먼저 확인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네. 또 한 가지는 이제 대전 충남은 서울 수도권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그러니까 민심의 바로미터 역할을 하는 그런 역할들을 네. 종종 해왔거든요. 이 충남이나 대전의 어떤 지역 민심이. 그래서 이제 그 지역부터 가는 것은 어떻게 보면 민심을 제일 먼저 파악하고 간다. 뭐 그런 취지 있는 것이고 거기에서 지금 뭐 우리가 얘기하는 지금 코로나19의 어떤 확산이 수도권 중심으로 돼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먼저 이제 중부지방을 가고 그 다음에 이제 남부로 가고 어느 정도 이제 회복이 된다면 수도권에 와서 이렇게 순차적으로 한다 그러면 코로나의 어떤 위험성도 조금 줄어들 수 있지 않을까. 만약에 그때까지 이것이 확산 일로에 있다 그러면 비대면의 어떤 장면으로 갈 수밖에 없지만 어쨌든 지금 아주 특별한 상황이 벌어져서 일정 전체를 이제 뭐 연기시키거나 뭐 그래야 될 필요성은 지금 없다. 왜냐하면 남부나 중부부터 시작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 지금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일각에서는 뭐 야당에서는 이 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처음으로 이제 택한 곳이 처음으로 정치행보 한 곳이 또 이제 대전 쪽이고 충청이다 보니 그걸 견제하기 위해서 가는 것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여러 가지 또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 이 후보들, 여당의 후보들, 민주당 대선 주자 적합도 어느 정도인지 확인을 좀 해보고 얘기를 계속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대로입니다. 전체가 있고요. 민주당 지지자 이 적합도가 있습니다. 전체는 조금 진한 네이비색이고 민주당 지지자 내부에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이렇게 파란색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 32.4, 이낙연 19.4, 추미애 7.6 이런 식으로 전체 대선 주자 적합 후보도가 가고 있고 민주당 지지자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50.3을 기록하고 있고 그 뒤를 이낙연 후보가 30.5 이렇게 추격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재명 지사 후보가 압도적으로 과반 득표, 본경선까지 대세론을 이끌고 갈 수 있을지가 정말 궁금한 상황인데요. 지금 2등, 아까 저희가 봤던 여론조사에 보면 2등인 이낙연 후보, 나는 바짝 쫓고 있다, 역전의 발판을 마련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뭔가 바닥이 꿈틀거리고 있고요. 큰 변화가 시작됐다 이렇게 감지합니다. 후원금이 폭주하고 있고요. SNS 활동도 활발해지고 그래서 우리 지지층이 다시 모이고 있다 이런 느낌이 확실히 듭니다. 네, 아까 김 교수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친문 새 후보들이 어떻게 이제 득표를 받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오늘의 포인트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이 2위권, 3위권, 4위권 후보들 이 반제 이재명 여론을 이용해서 뭔가 역전의 발판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지 평론가님 어떻게 보세요? 역시나 이 단일화가 변수가 될 것 같고요. 방금 전에 보신 적합도 결과를 보게 되면 전체 결과로 봤을 때 이낙연, 추미애, 정세균 소위 친문 후보 세 사람의 이 전체 적합도를 합치게 되면 이재명 지사가 기록한 32.4%를 근소하게 앞서게 됩니다. 네. 거의 동률을 보인다는 점이죠. 그렇게 되면 어떤 것이 변할 가능성이 높으냐. 지금 민주당 지지자 사이의 적합도에서 이재명 지사가 과반을 조금 넘겼는데 네. 이 50.3%는 순수하게 이재명 지사를 지지하는 민주당 지지자들의 마음도 있겠지만 일부는 제가 봤을 때 되는 후보, 1위 후보, 대세 후보를 밀어주기 위해서 당원들이 결집한 영향도 충분히 있을 겁니다. 합독을 향한 어떤 표심이라는 수도 있다는 거죠. 네, 그런 의미에서 만약 이낙연, 추미애, 정세균 세 사람이 힘을 모아서 어떤 식의 단일화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본 경선에서 단일화를 할 수도 있고 그게 아니면 최종 2위 후보가 돼서 결선까지 가는 상황이 펼쳐질 수도 있는데 그런 단일화를 통해 전체 지지율에서 적합도에서 이재명 지사와 호각지세를 보이게 되면 그전까지는 그래도 이재명 지사 민주당의 대세 후보이고 1위 후보니까 지지해줘야지 했던 당원이 당심이 흔들릴 수가 있어요. 네. 그렇게 되면 전통적인 당심은 원래 주류인 친문에게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이변이나 반전이 일어날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예비경선 초반부까지만 해도 이재명 지사 캠프에서는 아주 편안하게 우리가 1등 후보가 된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경선용 토론보다는 본선용 토론, 중도층이나 무당층에게 어필할 수 있는 토론의 내용이나 태도 등을 준비해 왔던 것 같아요. 하지만 지금 이 지각이 조금씩 요동치고 있기 때문에 본 경선에서는
당원들을 상대로 하는 공략하기 위한 그러한 토론의 태도나 메시지도 별도로 준비하지 않으면 의외의 일격을 맞을지도 모르겠다. 그런 긴장감 정도는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이렇게 속도가 나면서 후원금 경쟁도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각 후보별 지금 후원금 모으기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재명 지사가 SNS에 공개적으로 글을 올려서 후원금 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올렸더라고요. 그런데 같이 한번 좀 보시면은 부끄럽지 않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대한민국 대전환을 위한 종잣돈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런 글도 올려주셨고요. 근데 이제 교수님. 네. 한 가지 이제 좀 눈길이 가는 점이 영화 노무현입니다를 언급을 하면서, 그러니까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이제 정치 자금 때문에 좀 힘들었던 일화를 소개하면서 후원금 모금의 지지를 호소하더라고요.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참 힘들어 죽겠다. 이게 다른 게 아니고 돈. 이게 노무현 대통령, 전 대통령이 얘기했다는 멘트 아니겠습니까? 2002년에 국민 경선으로 돌아가면 노무현 후보는 진짜 이렇게 많은 국민들이 예상하지 않았던 후보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정치 자금 부분에서도 굉장히 어려웠고 그런데 정치 자금이 어렵다 보면 항상 딜레마에 빠지거든요. 그러니까 누구에게 이렇게 좀 돈을 받고 싶은, 그런데 그것이 검은 돈일 수도 있고 누군가 유력 인사일 깨끗한 돈이라 그래도 누군가 유력 인사라 그러면 그분의 영향력을 또 안 받을 수가 없거든요. 네. 이런 보이는 손에 의한 어떤 이 영향력이라는 것이 정치인들한테는 굉장히 거북한 거거든요. 자기의 정치를 누구의 다른 사람에 의해서 이제 통제받는, 영향받는 이런 부분들이 있었던 건데 이 노무현 전 대통령이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과감하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좀 국민들의 지지, 이것이 정치하고가 연동이 되지 않으면 사실 본인이 자유롭게 뭔가를 기득권에 맞서서 얘기하기 굉장히 어렵거든요. 이제 그 얘기를 했던 거를 이번에 이재명 지사가 후보가 똑같이 받아서 했던 것 같아요. 그만큼 이제 정치 자금이 본인의 어떤 이 기득권과의 싸움, 이 정치 이 전선에 나가는 이 상황 속에서의 필요성, 뭐 이런 것들을 국민들에게 사실상 알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지지를 더 확보하려고 하는 그런 이 후보의 어떤 생각이 여기 깔려 있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네. 친문보다도 이제 과거의 친노 세력, 뭐 과거라고 하긴 그렇지만 이 친노 세력에 대해서 더 구애하는 모습도 좀 보이지 않나 이런 생각도 좀 드는 것 같은데 1위 후보의 고충이라고 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재명 지사가 옷매무새를 이렇게 바지가 좀 내려가면 바지나 아니면 와이셔츠를 이렇게 좀 정리하는 그런 영상이 찍혔는데 이 장면을 굉장히 좀 뭐 부정적인 표현과 함께 유포를 시키면서 굉장히 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래서 지금 저희가 보여드리는 장면은 이재명 후보 측에서 사실관계 바로 잡는다 해가지고 그 논란이 됐던 영상 장면을 캡처를 해서 보여주고 있는 건데요. 이두하 변호사님께 좀 여쭤볼게요. 저희가 뭐 따로 영상은 있지만 뭐 더 이거를 확대 재생산하는 건 아닌 것 같다는 판단이 있어서 이 이재명 후보 측이 내놓은 저 자료로만 저희가 가름을 좀 했는데요. 이렇게 이 후보 측이 페어플레이를 한다면서 반발을 했는데 이런 게 일어나는 게 어떻게 좀 보십니까? 이 정치권으로는 좀 좋지 않은 모습은 맞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대선 정도 되면요, 뭐 그전에도 정치인으로 산다는 거는 유리 상자 안에서 하는 거와 똑같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모든 게 공개된다. 네. 그럼 대선 후보는 더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뭐 억울하기도 하고 뭐 속상하기도 하지만 뭐 이제 와이셔츠도 조심조심 정리해야 되나요? 그래야 되는 거죠. 몸가짐 조심. 네, 조심조심 정리해야 되는 거고 어느 각도에서든 사진을 찍힐 수 있고 모든 게 이제 그러니까 유리 안에 살고 있다고 생각하면 되니까 뭐 이 부분은 어쩔 수 없는 것 같고요. 뭐 당 내에서 사실 경선을 할 때 더 서운할 수도 있죠.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왜 이렇게 공격을 하나?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텐데 뭐 이건 감내해야 될 부분일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고요. 아마 뭐 이건 조금 다른 결일 수도 있지만 양승조 도지사 그 유튜브 캡처에서 이제 저게 올라왔다고 하는데 양승조 지사도 그런 마음이 있을 거예요. 아까 말씀을 하시는데 뭐 이낙연, 정세균 이 두 분의 고향이 호남이니까 거기서 시작을 안 하고 이재명 지사가 수도권이니까 거기서 시작을 안 하고 그럼 충남 대전에서 시작하는 거 보면 양승조 지사는 아예 못 올라간다고 생각하고 그럼 충남 대전에서 시작하나요? 그러니까 이런 마음이 들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왜냐하면 과거에도 보면 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 경선을 할 때 아예 밑에서부터 시작한다. 그러니까 지금 수도권 지역이 이제 그 델타 변이가 확산이 된다 하면 밑에서부터 시작한다 그러면 과거에 했던 것처럼 제주부터 시작하면 돼요. 제주는 아무하고도 안 걸려 있으니까. 그러니까
충청남도 도지사는 그런 생각도 했을 수 있고 생각하자면 다 서운한 여러 거예요. 가지가 다 있을 서운한 수 거예요. 있죠. 근데 저런 모습이 안 보였으면 그러니까 저렇게 내부에서 경쟁하고 공격하면서 저런 것까지 얘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대선은 뭐 본선에 가면 더한 일도 있기 때문에 예방주사 맞는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짧게 짚어보면요. 21일에는 김경수 경남지사의 대법원 선고가 예정이 돼 있습니다. 교수님. 뭐 선고 결과에 따라서 향후 경선에 좀 변수가 될 수 있겠습니까? 크게 변수로 작용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어쨌든 이제 당원이고 이제 민주당의 출신의 지금 지사기 때문에 네. 유죄 판결이 나면 사실은 굉장히 악재죠. 어떤 형태로든 부정적인 효과는 피할 수가 없는 것인데 전반적으로 봐서 이 뭐 김경수 지사의 어떤 판결 전체가 지금 경선구도를 좌우할 만한 그런 폭풍을 일으키는 그런 변수는 아니다. 뭐 이렇게 판단하죠. 네, 지금까지 김경수 지사 선고 파장 여부까지 함께 짚어봤고요. 오늘 오후에 있을 컷오프 결과는 다 함께 주목해서 지켜보시죠. 자, 여권 살펴봤으니까 야권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그 전에 하나의 뉴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